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초 문제 풀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합을 어떻게 출력하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을 출력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뭘 할 수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뭘 말씀드리냐면 어떤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 어려운 것부터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합을 출력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 포문을 저는 바로 쓸게요. int i는 1, 그 다음에 i는 100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거는 단순히 그냥 포문을 이용해서 뭐 한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방법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1부터 100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로 1부터 100을 더해서 이제 결국에는 합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을 출력을 해서 나오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합을 담아내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 자, 이거 보세요. 자, 저는 여기다가 int sum이라는 변수를 둘게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의 값을 0이라 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um은 sum 플러스 1이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sum은 뭐죠? 여기 중간에 있는 건 0이죠. 그러니까 0 플러스 1은 뭐예요? 1이니까 해당 sum 변수에 뭐 들어가요? 1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러면 2라 썼어요. 그러면 이때 sum은 뭐예요? 그쵸? 1 플러스 2니까 뭐예요? 그쵸? 3이죠. 그죠? 하나 더 써봅시다. 자, 3이라 썼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3이죠. 그럼 3 플러스 3은 뭐죠? 6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라 썼어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5. 그럼 뭐예요? 그죠? 15죠. 자, 그러면 이 15가 결국엔 뭐예요? 1부터 5까지의 합이라는 걸 아시겠나요? 그죠? 1부터 5까지 합이잖아요. 지금 sum이라는 변수가 계속 재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수가 값이 뭐예요? 순서대로 증가되고 있는 거죠. 왜? 0 플러스 1, 1 플러스 2, 그 다음에 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패턴이라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죠? 얘네들은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하고 있어요? 일씩? 그렇죠.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씩 증가하는 건 뭘 이용해서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반복문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 int sum이라는 변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얘는 합을 담으려면 뭐든지 값을 담으려면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뭐라 한다? 변수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합을 담고자 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i 값만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i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sum은 sum 플러스 i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sum이라는 변수가 계속 반복문이 돌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공간에 있는 그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죠? 근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0 플러스 1, 1 플러스 1, 2 플러스 3 플러스 3, 그 다음에 6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겠어요? 100까지 정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sum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sum의 값을 한번 출력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얘 같은 경우는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나온다? 1, 3, 6, 15. 이게 지금 1부터 5까지 합인 거잖아요. 15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um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sum의 값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축적시키면서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합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우리의 합만 출력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 어떻게 한다? 저는 sum이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sum 플러스는 i로 줄였을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합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505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40부터 255예요. 그러면 여기서 합을 여러분들 먼저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40부터
그렇죠. 255를 먼저 연속된 수열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int i는 40이라 하고 i는 255라 하고 i는 어디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printf에서 %d에서 i를 먼저 출력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한다? 내가 작성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을 출력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int sum을 필요하고, 그죠? sum을 0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값이 이제 계속 축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sum은 sum 플러스 i 최종적인 이 sum이라는 값만 도출해서 출력하면 되니까 sum이라 적어주시고 sum,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줄였습니다? sum 플러스는 i로 줄였을 수 있다.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된대요. 자,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심화 문제 제가 3번까지만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요걸 같이 하면 여러분의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 혹시라도 여러분들 혼자 못했다 하신 분들은 강사랑 일단 같이 해보니까 요거를 스스로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강사가 한 걸 여러분들이 가끔씩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죠. 강사랑 같이 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 더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방법만 만들었죠.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출력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부터 50까지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값이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5잖아요. 그 다음에 끝값을 50으로 세팅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답이 2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자, 갑자기 연속된 수열을 잘 출력을 했는데 이번엔 뭘 출력하래요? 짝수를 출력하래요. 그럼 짝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2, 4, 그렇죠. 2, 4, 6, 8, 10 그런 수를 짝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손쉽게 출력하는 방법. 시작값을 뭘로 두면 된다? 그렇죠. 2로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증가폭을 얼마씩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는 2 이렇게 하는 게 끝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2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만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이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 추천을 드리냐면 이 방법을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썼고요. 얘는 지금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그냥 단순 반복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 짝수는 2, 4, 6, 8, 1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수는 짝수는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까요? 짝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2의 배수죠. 그럼 2의 배수라는 말은 그런 짝수는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4를 2로 나눠도 6을 2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수란 말이에요. 그런 수들을 뭐라 한다? 짝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과 조건문을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가능한데, 자, 만약에 자, i는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1부터 100이죠. 근데 이거를 뭘로 나눈다? 2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 퍼센트가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1부터 100까지 들어오는데 그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즉 이 참인 것만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참인 것만 걸러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실행해볼까요? 정말 나오는지. 자, 보이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더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짝수공원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건을 체크해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홀수래요. 그럼 홀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짝수가 아니니까 1, 3, 5, 7, 9잖아요. 그러면 시작값을 뭘로만 바꾸면 될까요? 1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증가폭은 2로 두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조건문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근데 얘는 100부터 200 사이잖아요. 자, 200이라고 고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부터 200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뭐라 했죠? 짝수가는 공식이라고요. 그러면 홀수라는 건 뭐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쓸 때는 같다, 0이다 라는 건 짝수니까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홀수가 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건식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홀수가 하는 공식. 잘 되죠? 요걸 잘 기억하세요. 요거는 알고리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했으면 당연히 이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4의 배수라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1부터 일단 500까지 출력을 해주고 여기서 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의 짝수. 그러니까 짝수는 다른 말로 2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4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수를 뭘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4의 배수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죠. 4, 8, 12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한 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1부터 1000 사이의 수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1000까지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1000까지. 그죠? 자, 근데 1000까지 출력을 해야 하는데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만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1부터 1000까지 잘 나오죠. 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라는 거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둘 다 만족해야 될 때 사용해야 되는 연산자가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자, 둘 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에 참을 내뱉는 연산자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죠? 그렇죠. 엔드 연산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에 맞게끔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라는 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i를 뭘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조건문을 하나 더 이렇게 써주면 돼요. 5의 배수인 수.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만약에 얘가 이거 참이고 이게 참이면 그 수가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아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맞지만 5의 배수는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얘가 참이 아니면 이거는 뭐 실행조차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지만 if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엔드 연산자다. 자, 그래서 i는 뭘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와 i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즉, 둘 다 만족해야 되는, 둘 다 참인 경우의 수만 여기에 담아주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이죠? 자, 15 맞죠? 30도 마찬가지고요.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죠. 45도고요. 60도 그렇고 75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조건을 걸어서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수를 이런 식으로도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연속된 수열을 출력하는 거에 대한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